안녕하세요, 데이브입니다. 미우. 여러분, 드디어 미우가 멤버가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미아온 줄 알았는데 미우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알고 있냐면 멤버가 5명이 공개되면서 마지막 멤버가 나린이 공개됐잖아요. 나린이 공개되면서 마지막에 MEOVV가 나오면서 Meow. 미우라는 말이 정확하게 나옵니다. 나레이션에. 그래서 우리는 여태까지 미아오로 알고 있었는데 공식적인 발음은 미우입니다. 미우. 우선 미우가 무슨 뜻인지 알아보자면 My eyes open wide예요.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뭐 직역이야 하자면 뭐 내 눈은 오픈 와이드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시죠? 제가 정의란 무엇인가, 데피니션을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당연히 미유를 딱 보고 이 그룹 명에 정의가 무엇인지 찾아봤겠죠?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풀 네임이 나왔는데도 난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 My eyes open wide. 과연 직역 그대로의 의미가 맞을까라는 의심이 좀 들어요. 의심이 좀 들고, 요거는 나중에 뭐 데뷔를 하면서 점차 알게 될 것 같고, 멤버들 우선 살펴볼게요. 처음에 공개된 게 이제 엘라예요. 엘라. 그리고 두 번째 공개된 멤버가 가원, 그리고 수인, 그리고 안나, 그리고 나린입니다. 한국인이, 그러니까 명확한 한국인이 수인하고 나린 2명뿐이야. 2명뿐이야. 가원은 이제 이중 국적자고 한국 국적과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고, 안나는 일본 국적을 가지고 있고, 엘라 같은 경우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가 불명확해요. 이유가 이제 독일인 아버지하고 미국 국적의 어머니, 한국계 미국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이 엘라가 한국인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갈린다고 합니다. 저는 뭐 네, 그 만약에 한국 국적이면은 뭐 한국인으로 좀 보기도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한국 국적이 있는지 없는지가 좀 중요한 문제일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5명 멤버를 좀 살펴보자면, 제가 이 5명 멤버의 소개글을 보면서 조금 의아했던 부분은, 우선 제가 이 멤버들을 프로필 영상으로 딱 봤잖아. 제일 엘라가 맨 처음에 딱 등장했을 때 시장에 잠깐 충격이 빠졌었어요. 오, 너무 압도적인 비주얼, 시선 강탈하는 비주얼이었던 거야. 그리고 가원하고 수인 딱 보여주면서 오 했는데, 이제 살짝 나린까지 가면서 약간 좀 엘라가 처음 등장했을 때 이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아요.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고, 딱 수인까지는 좀 임팩트가 좀 강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가원은 표정이 좀 대단했고, 엘라는 외모적에서 풍기는 임팩트가 대단했죠. 이국적인 표정과 눈매, 거기서 엄청난 임팩트를 줬었고 우리한테. 가원은 본인 자체의 표정이 너무 대단했어. 그 분위기랑 표정이 너무 대단했어. 그리고 수인은 총격신하고 갑자기 댄스를 하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엄청 큰 임팩트를 받았습니다. 저는 큰 임팩트를 받았어요. 그런데 안나하고 나린이 좀 약했어. 내가 봤을 때 프로필 영상이 좀 약했다고. 그래도 안나는 살짝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이해를 했는데, 나린 같은 경우는 영상 자체도 약했어요. 내가 봤을 때. 그냥 추측상 수인은 메인 댄서로 생각이 되고, 프로필 영상에서 춤을 춘 유일한 친구예요. 수인이. 그리고 총격신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이 친구가 범상인은 아니라고 느껴집니다.
이거 내가 봤을 때 총격신을 소화했다는 것 자체가 난 평범한 댄서가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누구죠? 그 노래 부르는 사람? 랩한 사람. 나린이 랩을 좀 하려는 것 같더라고요. 마지막 소개된 나린이. 그래서 그렇게 두 명은 그 역할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뭐 일본인이야 뭐 공식이죠, 공식. 5명 중에서 이제 2명을 일본인으로 하기 좀 뭐하니까 1명을 일본인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프로필 영상은 뭐 제가 항상 말하지만 영상에 속으면 안 돼요. 영상에 속으면 안 돼요. 엘라의 그 이국적인 이미지에 그 사람들이 대단히 큰 임팩트를 받았는데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거기에 속으면 안 되고, 제가 눈여겨봤던 건 수인의 총격신입니다. 수인의 총격신이 대단히 오히려 큰 임팩트를 받았고, 이 친구의 춤 실력이나 퍼포먼스 실력이 좀 지켜볼 만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리는 솔직히 뭐 래퍼인 듯한 느낌을 뉘앙스를 좀 있는데 보여준 건 없죠. 보여준 건 없어요. 결국은 보여준 거는 수인뿐이야. 프로필 영상에서 뭔가 이 친구는 실력이 있다라는 거를 그나마 좀 증명한 게 수인 한 명이에요. 수인 한 명. 그리고 이 친구들 5명에 대해서 소개 글을 좀 봤는데, 제가 의아했던 부분은 엘라하고 수인이 키가 안 나왔어. 난 이 부분이 좀 의심스럽더라고. 가원하고 안나하고 나리는 키가 나왔거든. 근데 엘라하고 수인이 키가 안 나왔어. 왜 안 나왔을까? 나 이거 좀 궁금하더라고.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의 궁금증을 보겠죠. 이 블랙 레이블의 미유가 이 시장에서 얼마만큼의 위치를 차지할 것이며 요게 첫 번째 논점이고, 얼마나 강력할 것인가가 첫 번째 논점이고, 두 번째 논점이 이즈나는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이즈나 어떻게 되는 거냐. 요게 두 번째 논점이고, 결국은 이제 베이비 몬스터, 미유, 이즈나 요 세 개가 결국은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게 상관 구도를 형성할 것이냐, 요게 마지막 논점이에요. 제가 일단 첫 번째 논점을 들어가 보자면, 이 미유가 얼마만큼 강력할 것인가. 지금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냐면 퍼포먼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영상에는 속을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이 친구들 자체는 이제 일단 수인의 총격신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수인 프로필 영상의 총격신은 내가 봤을 때 현존하는 걸그룹 멤버들이 이 총격신을 소화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지 의심될 정도로 독보적이었어요. 정말로. 이진아의 코코도 과연 이걸 할 수 있을까? 정말로 난 정말 이거는 내가 봤을 때 현역 걸그룹 중에서 이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거라는 의심이 될 정도예요. 그러면 외모적인 거를 일단 비교해 봅시다. 퍼포먼스는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우선 엘라. 강력하죠? 내가 봤을 때 강력하죠. 프로필 영상에서는 강력하죠. 근데 제가 항상 말하듯 영상에 속으면 안 되는데, 이 친구가 이 무대에서 헤메코를 했을 때 어떻게 보일지가 의문이에요. 엘라 프로필 영상이 첫 임팩트가 강하게 다가오긴 했지만, 제가 봤을 때 이즈나의 마이보다 약해. 제가 봤을 때 마이가 더 셉니다. 마이가 더 세요. 마이는 이미 검증이 됐어. 마이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우리가 그 아일랜드 2 12화까지 보면서 마이가 매번 무대에서 헤메코를 달리하면서 보여지는 그 압도적인 눈빛과 표정을 봤거든. 마이는 이미 검증이 됐지만 이 엘라는 검증이 안 됐다는 거예요. 더구나 엘라 이거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는데, 너무 어려. 2008년 12월생이야. 그러면은 경험치가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봤을 때 본인의 아무리 헤메코를 잘 꾸며줘도 본인의 퍼포먼스를 드러내기 힘들 수도 있어요. 힘들 수도 있어요. 그게 가장 걱정이고, 그래서 외모적인 것만 따져보자면 뭐 나머지 친구들은 뭐 솔직히 돋보이는 친구는 없죠. 다른 걸그룹 중에서도 뭐 가원, 수인, 안나, 나린 정도의 멤버는 있습니다. 있어요. 당장 베이비몬스터만 해도 이 정도 되는 멤버들은 7명 다 전부 다 예쁘고, 대신 베이비몬스터에는 엘라나 마이처럼 눈에 확 튀는 캐릭터는 없어요. 없는데 7명 다 뭐 나머지 4명 그 메이유의 수인, 가원, 안나, 나린 정도는 그 정도의 멤버는 충분히 가지고 있다. 오히려 베이비몬스터는 다 검증이 됐기 때문에 실력적으로 미유 멤버들이 본인들이 퍼포먼스적으로 뭐 가창이나 댄스 퍼포먼스적으로 증명하지 않으면 힘들 수 있어요. 지금은 그냥 더 블랙 레이블에서 프로듀싱한 첫 번째 걸그룹이다. 요거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거지. 이 친구들의 데뷔곡이 나오고 퍼포먼스가 그 무대를 보면 이제 결판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즈나하고 비교했을 때도 내가 봤을 때는 이즈나를 이기기 힘들어. 외모는 이즈나를 이기기 힘들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독보적인 캐릭터 엘라가 검증이 안 됐어. 그냥 프로필 영상에서 강한 임팩트로 다가왔을 뿐이지 검증이 안 됐다고. 근데 마이는 이미 검증이 됐다고. 이미 마이한테는 좀 마이보다도 약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엘라가. 왜냐면 그냥 이국적일 뿐이야. 엘라는 그냥 이국적일 뿐이라고. 딱 거기까지야. 더 보여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솔직히. 근데 마이는 이국적인 걸로 승부한 게 아니거든. 그냥 일본인 자체였는데. 그리고 나머지 4명 멤버랑 이즈나 나머지 멤버를 비교해봐도 방지민, 정세비 뭐 이런 친구들 이기 힘들다고. 그리고 그 뭐 미우에도 키가 큰 친구가 있긴 한데 결국은 검증이 안 됐잖아. 퍼포먼스가 검증이 안 됐다고. 그리고 방지민하고 정세비 뭐 코코는 검증이 됐잖아. 키도 크고. 물론 정세비가 춤이 좀 부족하긴 한데 컨셉적인 면으로 봤을 때도 정세비를 무기로 내세울 수 있는 건 확실한 장점이니까. 그래서 그 외모적인 면에서는 미유가 그렇게 큰 경쟁력을 가지고 있진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오히려 베이비몬스터나 이즈나에 비해서 경쟁력이 부족합니다. 좀 부족해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지금 등장한 뉴페이스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관심이 쏠려 있는 거지. 게다가 엘라의 첫 등장씬에서 좀 사람들이 임팩트를 강하게 가져왔기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봤을 때 이즈나하고 베이비몬스터보다 외모적인 면에서는 부족해. 그리고 퍼포먼스는 당연히 검증이 안 됐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즈나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블랙 레이블에서 분명히 이즈나를 프로듀싱 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는 것이냐. 자, 요게 가장 큰 이슈예요, 솔직히. 왜냐면 제가 좀 찾아봤거든. 블랙 레이블하고 웨이컨하고 YG가 도대체 무슨 관계냐 찾아봤는데, 우선은 웨이컨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이즈나를 보면 소속사가 웨이컨이고 미우의 소속사는 더 블랙 레이블입니다. 그리고 베이비몬스터의 소속사는 YG예요. YG 엔터테인먼트예요. 자, 근데 이 블랙 레이블의 테디는 YG에서 나왔고, 이 웨이컨의 이 소속사인 이즈나는 더 블랙 레이블에서 프로듀싱하고 얽히고 설켜 있다고. 얘네 3명이서
가족 같은 관계이면서 가족 같은 관계야. 뭔가 이상하다고. 그러니까 경쟁을 해야 되는 건지 협업을 해야 되는 건지 애매할 정도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우선 첫 번째로 YG랑 더블랙레이블이랑 아직도 친밀한가야? 요게 되게 관건이거든. 왜냐면 만약에 YG에서 테디가 나갔으면은 그러면 악감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은 베이비몬스터랑 미유랑 완벽하게 경쟁 관계를 가지고 서로를 짓밟으려고 경쟁을 하겠죠. 근데 제가 찾아보니까 YG가 더블랙레이블을 관계 기업으로 두고 투자를 하더라고. 투자. 양사 간에 매출이 있어. 거래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요. YG 엔터테인먼트사랑 더블랙레이블이랑. 그래서 서로 적대적이지는 않은 걸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더블랙레이블하고 웨이코어는 무슨 관계냐? 우선 웨이코어는 우리는 요걸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시장의 이슈는 그거예요. 아니 미우한테만 좋은 곡 주고 이진한테는 좋은 곡 안 주는 거 아니야? 이거죠. 결국은 이거 아무도 할 수 없어.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만약에 테디가 맘먹고 안 좋은 곡을 줄 수도 있어요. 정말로. 왜냐면 미우도 잘 돼야 되니까. 아니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프로듀싱을 한다고 한 건 맞지만 내 자식하고 남의 자식하고 같을 수가 있나? 당연히 아니지. 그러니까 근데 어떻게도 생각해 볼 수 있냐면, 테디가 자기가 정말 괜찮은 곡이라고 줬는데도 이진하고 안 맞을 수가 있어. 왜냐면 미유를 상대로 만들었던 곡인데 그거를 이진아한테 주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물론 미유도 이진아도 둘 다 걸크러쉬 컨셉으로 갈 것 같긴 한데, 하지만 분명히 다른 그룹이기 때문에 안 맞을 수가 있다고. 내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결국은 예전에 아이오아이 있잖아. 아이오아이가 JYP한테 곡을 받은 적이 있거든. 너무너무너무란 곡. 이거 박진영한테 받은 곡이야. 박진영 작사 작곡이라고. 근데 그 아이오아이가 데뷔 연월이 2016년 5월이에요. 맞나? 잠깐만요. 아이오아이 2016년 5월 4일이야. 5월 4일이고 트와이스가 2015년 10월 20일이에요. 자, 트와이스가 2015년 10월 20일에 딱 데뷔하면서 한참 활동하고 주가를 달리던 시절에 아이오아이가 딱 나온 거야. 내가 그때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트와이스랑 맞짱뜰 유일한 그룹이었다고. 아이오아이가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내가 프로듀스 101 거의 매니아였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아이오아이가 훨씬 더 좋았고, 근데 신도음이었어요. 여러분 프로듀스 101을 직접 시청하고 경험하신 세대가 여기 시청자분들 몇 분 되는지 모르겠는데, 프로듀스 101은 정말 신드롬이었어요. 근데 이제 JYP에서 곡을 줬다고, 트와이스를 보유한 JYP에서 곡을 줬다고. 너무너무너무를. 이 너무너무라는 곡이 원래 트와이스 곡이었어. 근데 박진영이 그거를 이진한테 준 거야. 자, 너무너무란 곡을 트와이스가 부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너무너무란 곡이 좀 싫었거든. 솔직히 싫었다고. 내가 아직도 기억나는데, 너무너무란 곡이 나왔을 때 어디 인터넷 댓글을 내가 본 기억이 있어요. 댓글에 여러분 몇 번 더 들어보면 좀 좋은 느낌도 드니까 몇 번 더 들어봐 주세요, 이런 댓글까지 썼던 나왔던 기억이 나더라고.
그만큼 별로였어 맨 처음에. 근데 아이오아이가 너무 그 사람들을 좋아했기 때문에 곡이 싫어도 들었었다고. 너무너무너무가 그 기억이 딱 나더라고. 너무너무너무가 노래가 괜찮아 보이기 시작한 거는 프로듀스 48 때 장원영하고 안유진 어벤져스 팀이 너무너무너무를 한 게 그때 딱 주인을 만났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아이오아이한테는 너무너무너무란 곡이 전혀 안 맞는 곡이었다고. 오히려 정말 프로듀스 48 때 장원영 안유진 히토미 그 팀이 한 너무너무너무가 정말 자기 옷을 입은 듯한 노래였고, 아이오아이한테는 너무너무너무가 안 맞는 옷이었어. 안 맞는 옷이었다고. 그러면 박진영이 이 너무너무너무를 트와이스가 아닌 아이오아이한테 줄 때 심정이 어땠을까? 좋은 곡이라고 줬을까? 아니면 트와이스한테는 좋은 곡 주고 아이오아이한테는 뭐 트와이스한테 주긴 좀 별로라서 너네 줄게, 아이오한테 줘야지, 이렇게 줬을까? 그건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테디가 분명히 곡은 줄 거예요. 곡은 줄 거예요. 그 미우의 데뷔곡도 지금 아직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 테디가 본인이 괜찮아 하는 곡을 이진한테 주더라도 그게 이진한테 안 맞을 수가 있고, 테디가 뭐 미우한테 주긴 좀 아까운, 별론 것 같은데 라는 곡을 줬는데 이진한테 오히려 맞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정말로 복불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블랙레이블이 이진아를 신경 쓸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지만 근데 뭐 심적으로는 당연히 미우보다는 케어를 안 할 걸로 보입니다. 왜냐면 남의 자식이거든. 프로듀싱 한다고 했지 매니지먼트는, 소속사는 웨이콘이라고. 웨이콘이랑 더블랙레이블이랑 아무 관계 없어. 찾아보니까 아무 관계 없다고. 대신 한 가지 우리가 희망적으로 봐야 할 사항이 있는데, 웨이콘이 CJ E&M 계열사입니다. CJ E&M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어. 근데 웨이콘이 최근에 CJ E&M으로부터 46억을 당겼더라고. 그래서 요 금액으로 과연 뭘 할 거냐? 당연히 이진아를 띄워야겠지. 당연한 거 아니야? 이진아를 띄워야 되겠지. 여기다가 이진아의 프로듀싱에 돈을 쏟아붓지 않을까, 46억을 쏟아붓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많다면 많은 돈이고 적다면 적은 돈이에요. 근데 뭐 미유도 베이비몬스터도 솔직히 걱정은 안 해. 뭐 베이비몬스터는 당연히 YG 엔터테인먼트가 있으니까 걱정 안 하고, 미유도 더블랙레이블이 알아서 잘할 것 같은데 이진아가 제일 걱정입니다, 솔직히. 멤버 정말 잘 뽑아놓고 지금 아직도 손만 빨고 있잖아. 나 지금 인스타그램에 올라오는 쇼츠 다 보고 있거든. 뭐 하는 거야? 지금 미유도 프로필 영상 다 나오고, 그런데 이 정도 퀄리티라도 낼 수가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왜냐면 인스타그램에 이제 이진아 멤버들의 프로필 사진을 올렸잖아. 사진이 좀 엉망이야. 내가 봤을 때. 내가 그 일일이 지적하진 않겠습니다. 지적하지 않겠어요. 내가 봤을 때 편집이 좀 엉망이야. 편집도 엉망이고, 좀 그러니까 보정 자체를 전문가가 한 것 같지가 않아. 내가 봤을 때. 너무 부자연스러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시장판도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게 좀 중요하지. 미유의 퍼포먼스에 따라 다른데, 우선 5세대 시장은 완벽하게 열릴 걸로 봐요. 미유의 데뷔도 9월달이야. 언젠지 말은 안 했어. 9월달이야. 그리고 이진아의 데뷔는 2024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미유가 데뷔를 하고 나서 이진아가 데뷔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리고 그러면 만약에 미유가 데뷔를 해서 퍼포먼스도 노래도 정말 좋다, 그리고 이준아도 노래를 봤더니 정말 좋다, 무대도 좋다, 그러면은 그 미유하고 베이비몬스터하고 이진아는 그 5세대 3강을 형성할 것으로 저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내다보고 있어요. 아일릿은 항상 말하지만 중상위권입니다. 그래서 한번 기대를 갖고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좀 두서없이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정리해서 좀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그 새벽 2시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그 정리를 잠깐 해보자면, 미아오가 아니라 미유라는 거 하나 하고, 아직 퍼포먼스적으로 검증이 하나도 안 됐다는 거. 다만 스윙이란 친구의 총격신으로 봤을 때 스윙이라는 친구는 퍼포먼스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 이외에 나머지 4명 멤버는 별로 아직 검증된 것도 없고, 뚜껑을 열어봐야 안다. 그리고 엘라는 이국적이어서 눈에 띈 거지, 뭐 특별하게 매력을 가지고 있다거나 하는 건 아직 그렇게 판단하는 건 좀 너무 시기상조야. 마이와 비교했을 때 내가 봤을 때 마이보다 약하다고. 그리고 나머지 4명의 멤버도 그 정도 외모는 베이비몬스터하고 이진아에도 충분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메리트가 없다고 보여지고, 그리고 그 미유의 데뷔가 이제 9월인데 만약에 테디가 이진아한테 좋은 곡을 줄 것이냐는 알 수 없지만, 더블랙 레이블 자체가 이제 이진아가 더블랙 레이블의 소속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더블랙 레이블이 미유한테 하는 것만큼 이진아한테 잘해줄 수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 내 자식이 아니기 때문에. 하지만 미유도 나중에 데뷔곡을 보고 무대를 보고 괜찮다고 생각되고, 만약에 이진아한테도 준 노래가 괜찮고, 이진아는 일단 무대 퍼포먼스는 검증이 됐기 때문에 노래가 괜찮다고 보면, 결국은 베이비몬스터, 미유, 이진아 요 세 그룹이 가족 같으면서도 가족 같은 그룹 협업 관계이기 때문에 경쟁을 하면서 협업을 하는 좀 이상한 관계지만 5세대의 3강을 형성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와우, 오늘도 시간이 너무 늦었기 때문에 댓글은 좀 생략하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뭐 의견이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 제가 그 부분에서 달아주시면 다음에 한번 그 부분에서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상 데이비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